네, 안녕하십니까. 안태희 국장입니다. 오늘 귀한 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윤식 충북교사노조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2월에 뵀었죠. 예,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도 그 교육 관련 이슈가 많아가지고요. 다시 한번 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원장님 최근에 그 윤건영 교육감을 긴급 면담을 하셨다고요? 예, 예. 네, 주로 어떤 말씀을 나누셨습니까? 예, 우선 또 이게 제가 여기 소셜미디어 테이에 두 번째 이렇게 연속해서 출연하신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아유,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이고, 별 우리 말씀이요. 교사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또 우리 소셜미디어 테이가 많은 부분 또 헤아려 주시고 대변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그 윤건영 교육감 면담은 이제 지난 3월 달 이후에 네. 저희가 2월 말에 뵀기 때문에 네. 제가 4월 한 달 동안 이제 여기 충북의 10개 시군 교육청을 순회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제 네. 교육장님들이 많이 바뀌셨었고, 그리고 그 교육청에 있는 직원분들도 많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저희 교사노조에 대해서 또 좀 소개도 좀 드리고, 교육장님께 또 인사 좀 하고, 학교 현장의 그 고충들을 좀 교육청에 전달하기 위해서 방문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감님이 워낙 바쁘시니까, 저희가 4월 말이나 5월 초에 좀 면담을 요청을 했는데, 교육감이 이제 5월 19일부터 27일까지 아마 스웨덴하고 해외 일정이 잡히시는 바람에 계속 미뤄지다가 요번에 그 단재고 사태라든지 뭐 그런 일로 해서 제가 좀 긴급하게 요청을 해서 면담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미뤄진 다음에 이제 다시 만나시게 됐군요. 예. 그 이번에 이제 긴급하게 이제 만나셨는데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군요. 이 중에서 이제 단재교 고등학교 개교가 1년 정도 늦춰질 거다. 그래서 제때 개교를 하라라고 하는 좀 요구사항도 많고 하던데 이와 관련된 위원장님의 입장은 무엇이고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이던가요? 예, 우선 뭐 지난번 2월 달에도 그 단재 연수원 우리 김성열 원장 그 불행했었던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에 와서 양쪽의 입장이나 팩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또 이번에도 또 단재 고등학교 개교 연기권 때문에 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네. 단재 선생님께서 많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름을 좀 어쨌든 단재 선생님의 어떤 그런 우국 충정이나 이런 정신들을 저희 그 후대들이 서로 좀 잘 이어가야 되는데 자꾸 이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니까 저희 교사노조가 많은 부분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서도 이것을 교육청 입장과 그리고 단재 개교팀 입장은 한쪽을 저희가 뭐 힘을 실어준다든지 어떤 입장에 서기는 상당히 교원단체로서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러던 차에 그 한 2주 전에 네. 충북교육청과 그리고 단재 개교팀에서 비공식적으로 네. 저희 중도 성향인 우리 교사노조에 중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팔방을 뛰어다니면서 양쪽 관계자들을 좀 만나고 팩트가 뭔지 저도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부철지야 이렇게 다니면서 확인을 했는데요. 우선 이제 요 단재고 개교 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교육청은 어제 공식 입장을 아마 처음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단재 개교팀은 지금 이제 도민행동을 구성을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교육청에 이 이슈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 부분을 좀 집회라든지 뭐 기자회견, 피켓팅을 통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우선 이 단재고가 어떤 학교인가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에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단재고등학교는 이제 교육청에서 설립 주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립고등학교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에 보면 일반 고등학교도 있고 특성화 고등학교도 있고 그리고 이 단재고처럼 초중등교육법 제60조 3항에 의해서 각 중학교라고 하는 대안학교의 그 법령에 의해서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우리 뭐 도민들께서도 대안학교 하면 여기 충북에는 제천 간디학교도 있고 몇 군데가 이제 대안학교가 사립
대안학교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공립으로는 이제 저 오창에 있는 양옥고등학교죠. 네. 양옥고등학교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전 교육감께서 추진했던 진천의 은율 중고등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 3월 달에 개교한 괴산의 목도나루 고등학교죠. 네. 예, 이렇게 지금 대안학교가 있는데, 이 대안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와 교육과정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자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교육감께서 세 가지 대안학교 모형을 지금 단제고등학교까지 해서 개교를 이제 막 진행을 하던 차에 윤건영 교육감께서 취임하시고 이 대안학교에 대한 그 새로운 그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교육 목표나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작년에 이제 그 중후부서인 학교 자치과에서 2학기 때 요 재논의를 거치다가 12월 달에 교육과정 등 전면 재설정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달에 공식적으로 개교 연기를 한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그 이전에 이제 약 5년간 준비했던 그 개교 준비팀이 이거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정상 개교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이제 지금 윤건영 교육감께서는 학력 중심 그리고 공교육의 책무성들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시고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이번 그 작년 선거 때도 당선의 그 주요 공약이 주로 학력 제고나 학생들의 학력 중심의 어떤 그런 공약들을 내세우기 때문에 이번 대안학교 그 단제고등학교 부분도 윤 교육감께서 보통교과 시수가 국어, 사회, 한국사 1학년만 편성되어 있는 그리고 이수 단위도 12시간, 일주일에 12시간만 해가지고서는 이 보통교과 시수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통교과에 대한 부분들을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될 필수 과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강하고 하면서 개교 준비를 좀 늦추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개교 연기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제 배경 설명을 드렸고요. 그 어제 이제 충북교육청에서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도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우선 엊그저께 우리 교육감님 면담을 통해서 양쪽의 입장을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 존중을 한다. 다만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사회적 갈등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 그 단재 연수원장의 블랙리스트 건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은율고등학교 피켓팅 사태까지 계속적으로 이게 어떤 양쪽 진영 간의 갈등으로 빚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양쪽이 잘 합의할 것인가, 협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애초에 그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된 이 내년도의 그 개교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 교육감께서 말씀하셨듯이 7월 달에 이제 고입 전형이 공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일정이 지금 거의 뭐 한 달 열흘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교육과정을 다시 수정해서 예. 이것을 공시하는 건 무리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개교준비팀에서는 무슨 얘기냐? 5년간 준비해서 이미 다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완성도가 높게 돼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전 교육감 흔적 지우기라든지 아니면 지금 단재 그 개교팀의 어떤 그 학교 개교에 따른 인사의 진입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양쪽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저희 교사노조는 교육청에 주문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 개교를 정상적으로 하고 그리고 개교 준비팀은 교육과정을 전면 교육청에서 TF팀을 꾸려서 다시 설정하는 부분들을 수용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합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 최신 소식이네요. 예. 그거를 이제 전달을 잘 하셨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고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최근 들은 소식에 의하면 뭐
보수 단체 관계자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쪽에 또 관심이 많더라고요. 예. 제가 우려하는 거는 내년에도 개교할 수 있을까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 주체들이 잘 이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잘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단재 고등학교 개교 연기 논란, 아까 말씀하신 은율고 학생들이 여가관에서 뭐 정권 비판하는 피켓을 들었던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도의회에 의해서도 이제 거기에 이제 출석도 교장이 출석해서 그 설전도 벌이고 이제 하던데, 이런 중요한 이슈들이 많다고 치면 이런 거에 관련해서 도교육감이 뭐 설명도 좀 하고, 교육계에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면 교육감이 직접 설명도 좀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제가 볼 때 못 들어봤습니다. 예. 김영환 지사는 각종 사안에 대해서 너무 자신이 이렇게 설명을 자주 해가지고 오히려 논란이 있던데, 이런 이제 윤건영 교육감이 교육계 수장으로서 이런 책임지는 자세, 여기에 대한 좀 논란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노조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뭐 우리 김영환 지사님이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도 그동안에 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김영환 지사는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네. 장관이나 여러 가지 정치 이력이 풍부하신 분인데,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인정할 거 인정하고 사과할 거 사과하면서 이게 이런 국면들을 잘 모면하는데, 윤건영 교육감님은 제가 뭐 몇 차례 뵀지만, 말 그대로 교수님, 뭐 학교에서도 근무하셨지만 교수님이시고 총장님이셨고, 정말 학생 교육에 많은 부분 심혈을 기울이셨던 교육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사실은 교육감들 요즘에는 정치인하고 다를 바 없다고 보는데, 네. 정치인다운 면모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좀 그런 또 트레이닝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봐서는 취임하시고 예전에 그 김병훈 교육감님도 한 1년 반을 선거법변에 그 법원을 자주 출석하면서 직무 수행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전 교육감이 8년 집권하시고 이제 바뀌면서 현 교육감님의 이전 교육감님과 같이 했던 분들, 뭐 그냥 표현을 한다면은 김병호 교육감과 코드를 같이 했던 분들과의 어떤 지금 관계 설정이 예. 상당히 혼란스럽다. 뭐 영화 제목처럼 헤어질 결심을 하든지 아니면 친해질 결심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친해질 결심을 할 새도 없이 자꾸 이렇게 일이 터지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윤건영 교육감님도 제가 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지금 블랙리스트 건도 관련자들 뭐 징계나 여러 가지 부분까지 아직 매듭이 뭐 검찰 수사는 뭐 무혐의로 났다고 하지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만간 저희도 지난번에 그 송영석 논평을 냈지만 윤건영 교육감님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진 자세로 사과해야 된다는 요구도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다 교육계 안에서 은열고도 충북교육청에 있는 소속 기관이고, 네. 예, 그리고 단재 연수원도 직속 기관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개교를 앞둔 단재고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교육감님이 모든 관리 감독에 책임이 있는 그런 수장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도민들에게 잘잘못이나 그런 걸 떠나서 도민들에게 무리를 빚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장으로서 좀 책임지는 자세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뭐 교육계에서 있었던 일이 뭐 모두 다 전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은 아니더라도 네.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면 결국 뭐 누워서 침뱉기 아니겠나, 이런 그런 우려를 내는 분들이 이제 적지 않은데, 위원장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군요. 그 최근에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침 간편식 제공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좀 사실 잘 모르는데, 교사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교원단체에서도 이 사업을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이 반대하신 이유가 어떤 건가요? 그 지난 뭐 지방선거 때 이제 도지사라든지 아니면 교육감 후보들이 특히 이제 그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분들이 예전에는 뭐 우리 오세훈 시장도 무상급식 했다가 시장에서 밀려났잖아요. 네. 근데 공교롭게 또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뭐 비판하고 공격했던 분들이 이제는 오히려 그 이쪽 뭐 민주당 쪽의 어떤 그런 그 진보 인사들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런 복지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약을 내걸고 하는 것들은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국민들의 요구나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표심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 이해하는데 이 아침 간편식 정책은 어떤 것이냐면 저희가 이제 인수위 때 저희 교사노조에서 정책 협의를 2번 했습니다. 네. 저희 선생님들의 어떤 요구사항들을 지금 이제 백서에 많은 부분 담겨 있는데 그때 의제로 다뤘던 내용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아침 간편식을 학교에서 뭐 아침에 밥을 주는 거냐 네. 아니면 뭐 아이들 간편식을 배달을 시켜가지고 학교에서 나눠주는 거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실체가 없어서 그랬더니 이제 뭐 그 당시에도 제가 모르지만 아마 김진균 후보께서 이걸 했다가 후보 단일하면서 우리 응원위 교감이 그 공약을 받은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이 아침 간편식을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네. 당연히 학생들 수업 시간은 보통 8시 반 이후에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침에 어쨌든 간편식이든 밥을 먹는 시간들을 확보하려면 네. 아이들도 일찍 와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출근 시간이 또 일려야 되고 그죠? 뭐 7시 반이나 8시 이전에 와야 되고 이런 교육과정상의 어떤 그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이거에 따른 여러 가지 뭐 먹고 치우고 뭐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 뭐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업무들이 상당히 가중이 된다는 거죠. 예, 급식소도 마찬가지고 인력을 더 뽑아야 되고 더구나 간편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음료는 또 냉장고를 또 별도로 또 구입해서 그걸 또 관리해야 되고 지금도 우유도 문제가 많거든요. 아이들 안 먹고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무상 우유도 저희가 주장했다가 이 부분이 좀 창반전에 있어가지고 지금 잠깐 홀딩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간편식을 그때 당시 인수위 때 그 집행위원장께서 이 부분은 아침에 뭐 이것을 학교에서 나눠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 배송업체를 통해서 네. 뭐 쿠팡이라든지 특정업체 얘기해서 좀 그런데요. 배송업체를 통해서 취약계층 아동 중에 네. 신청하는 학생들만 아침밥 못 먹는 아이들 건강 문제나 아이들 그 학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만 이렇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그거는 아이들 뭐 취약계층 학생들 위해서는 좋은 정책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얼마 전에 설문조사한다 그러면서 다 이미 추진을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선생님들이 이거에 대한 반발도 극심했죠. 이거를 그러니까 전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에서 주는 거예요? 근데 전 학생인데 수요자 중심이라고 하는데 어제도 교육감님 뵙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교육감님 그걸 유독 강조하시더라고요. 수요 중심이다. 수요자 중심이다 하는데 수요자 중심이 이미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되 간편식을 먹고자 하는 학생들만 수요를 받아서 그리고 먹고자 하는 음식이 무언지 그거를 받아서 한다는 건데 이것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죠.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주는 거죠. 이게 이제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걸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뭐 아이들 조기 등교 문제도 있지만 학생들이 이제 아침밥을 먹고 오는 아이들도 신청을 할 수 있죠. 학부모들도 그죠? 왜냐하면 아이들 뭐 무상으로 주는 거니까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겠지만 근데 그것을 받아서 먹게 되면 지금도 우유가 그런 부작용이 있거든요. 우유를 200ml를 하나 먹으면 점심을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좀 늦게 먹고. 근데 간편식까지 먹으면 음료하고 기본이 빵이나 이런 그 패스트푸드가 나가는데 이걸 먹게 되면 결국에는 아이들 점심을 요즘에 일찍 먹거든요. 예. 점심을 안 먹게 되고 쓰레기를 버리게 되고 음식 쓰레기 버리게 되고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더구나 이제 만약에 선별적으로 아침 안 먹고 오는 아이들 신청하라 그러면은 이게 낙인 효과가 있습니다. 쟤는 뭐 가정이 얼마나 형편이 그러면 지금 이제 우유처럼 아침도 못 먹고 다니냐? 그렇죠. 예, 이런 겁니까?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이 수요를 원하는 학생들은 브라인드 처리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뭐 지자체가 하든 어쨌든 이 부분을 이제 도지사 공약이기도 하니까 배송업체하고 계약해서 요즘에 뭐 쿠팡 같은 데 보면 얼마나 정확하게 배송합니까? 이렇게 해서 아침에 갖다 주면 아이들 그걸 먹고 학교에 이렇게 오는 방식으로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대안을 이렇게 제시한 건데 교육청에서는 뭐 저희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다음날 뭐 특정 노조에서는 전면 폐지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전면 폐지까지는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안 한 겁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또 기사도 좀 보니까 예. 그러니까 교사노조에서는 집으로 배송을 해라. 그렇죠. 원하는 학생이 안에서. 그런데 이제 전교자 그런 데서는 그걸 일찍 와서 또 학교에서 먹이게 되면 그게 연교시 부활이나 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결국은 학생들도 일찍 가야 되고 선생님들도 일찍 가야 되고
그런 이제 그렇죠. 0교시, 1교시 전에 하는 수업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것도 그렇죠. 일을 더 하게 되고 그런 부작용이 그런 선의보다 많겠네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식품이다 보니까 식중독 사고나 여러 가지 식품 안전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모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그저께 잠깐 학교 가서 뵀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6년 동안 아이들이 아침 간편식을 패스트푸드류의 음식을 먹고 했을 때 영양학적으로 그게 바른 거냐 했을 때는 이거는 학부모님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짜 음식을 떠나서 그리고 아침이 뭐 저녁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사실 아침에 밥 먹는 기회도 이 부분이 지금 어쨌든 학교에서 뺏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아침을 그런 간편식으로 그게 간편식이 뭔지 몰라도 아침에 밥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당연하죠. 그거를 예. 뭐 빵이라든지 빵과 우유 예. 뭐 이렇게 먹어가지고 애들에게 그게 무슨 건강과 신체에 도움이 될지도 좀 의문스럽네요. 예, 그거는 영양학적으로도 전문가를 통해서 지금 보육 문제도 그런 돌봄 교실도 그런 지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녁 때 아이들 밤 8시까지 학교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정말 돌보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무슨 학습을 시킨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본인들 이제 뭐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밖에서 이제 뭐 본인들 직업 활동이나 생계 활동이나 아니면 뭐 취미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아이들 그냥 학교에 맡기고 이렇게 뭐 하시는 것들이 많나. 가정의 기능이 점점 이제 학교의 기능으로 넘어오면서 거의 12시간을 학교에서 아이들을 케어를 하는 이 학교가 교육기관이지 보육기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아동센터도 밤 8시까지 근무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보육의 그런 수준을 높이다 보니까 이 관련 종사자들이 밤 8시면 야근이잖아요. 그렇죠.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럼 수당을 더 주거나 더 주면 그 선생님 학교에 있는 그 보육교사나 지역 아동센터 교사 사회복지사는 가정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땐 상당히 그것도 뭐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예, 예. 아침 간편식도 이게 간편한 문제가 아니네요. 예, 불편할 수도 있죠. 예, 불편하고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으니 이것 또한 좀 서두르지 말고 잘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번에도 우리가 저 위원장님하고 말씀 나눴잖아요. 교권 침해. 아니 이게 그때 말씀 나오고 나서 어떻게 좀 나아지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언론 통해서 저희가 이런 어려움들을 호소하면 학부모님들도 많이 자각하시게 되고 자제하시게 되고 선생님들도 이제 본인들의 어떤 권리의식도 높아지는데 여전히 가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소셜미디어 오다가 운전하다가 지금 이제 상담을 하나 받고 왔는데요. 네. 모 학교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모 선생님이 이제 학교 폭력 관련해서 아이 동의서를 받는데 그 부모님이 이제 동의서를 강압적으로 받았다 하면서 아동학대를 신고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또 학교가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일단 신고한다고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실에서도 여전히 뭐 아이들 지도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약간 톤이 높아지면 정서학대라고 신고하고 특히 초등 같은 경우는 있죠.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젠가 아마 그 시행령 생활지도법 시행령에서 이제 훈계도 가능하다 뭐 이런 시행령을 이제 고시로 해서 네. 교육부에서 이제 발표한다고 하는데 뭐 예전처럼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단적으로 이제 변호사들의 어떤 직업 성향들을 보면 네. 학교 폭력이나 뭐 아동학대나 이런 쪽으로 지금 변호사들이 많은 부분 그쪽으로 이제 좀 쏠쏠하게 재미를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뭐냐면 학부모들이 그만큼 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가서 어쨌든 이렇게 학교의 선생님들을 무고성의 어떤 그런 신고를 하니까 근데 이제 무고를 했을 때는 혐의가 없으면은 반대로 네. 학부모나 이런 분들 신고한 분들이 거꾸로 이제 무고죄나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그런 법령이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죠. 아,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선생님들이 정말 교육 활동을 할 수가 없죠. 근데 단적으로 지금 교대 희망률이 점점 지금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뭐 일부 교대는 7등급까지 입학했다는 얘기 있습니다. 1등급도 못 들어가는 교대를 이거는 정말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이 가장 근간이 되는 유초등 교육을 우리 스스로 정말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말 학부모님들
뭐 극히 일부의 학부모님들에 해당되겠지만 정말 자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시겠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갖다가 선생님의 어떤 모든 것으로 이렇게 굴레를 씌우는 것은 이거는 정말 교육적이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무고성으로 그 교사들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결국 이 혐의가 없다고 밝혀져도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게 아마 몇 달씩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조사받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선생님들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선생님들이 경찰서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특히나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지자체 소관이거든요. 지자체와 경찰하고 네. 교육청에서는 손도 못 대요. 법령상.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 호소를 해도 본인들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사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 좀 알아보라. 저희 교사노조가 어떻게 보면 그런 대리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교권 침해를 넘어서 이제는 아동학대 무고 신고가 점점 늘기 때문에요. 사실은 아동학대가 일반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나 이런 것 때문에 기간에 이게 지금 법령이 확대가 된 거거든요. 가정학대, 부모님들에 의한 아동학대에서 기간으로 오다 보니까 학교가 이제는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못하게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 지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동학대 법령 개정,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고성으로 한 부분들을 그리고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혐의 없는 방향으로 없음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지금 상당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럼 무곡성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해서 혐의를 벗었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별로 교육하고 싶은 생각이 없겠네요. 외단이나 싶겠습니다. 예, 사기가 정말 바닥에 떨어지죠. 지금 선생님 예전에는 뭐 스승의 그림자도 안 만든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정말 거꾸로 선생님들을 정말 물리적으로 저렇게 뭐 육체적으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와가지고 멱살 잡고 저런 식으로 이렇게 막 함부로 하니까 선생님들이 정말 그런 학교 교사로서의 어떤 자존감들이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교사노조가 뭐 5분 특공대 같은 걸 보내줘야 되는 겁니까? 저희도 변호사 그래서 5분 내로 딱 가서 해결해주고 자문해주고 하는 거? 다행히 이제 도교육청의 교권보호팀하고 상당히 네. 공조를 잘 하고 있고요. 인사과도 그렇고 감사과도 그렇고 늘 저희가 선생님들의 어떤 그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 전방위로 하고 있고 또 저희도 경호업체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 상급단체. 경호업체를요? 예. 오. 예, 이제 왜냐하면은 학부형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면은 경호업체에서 불러가지고 선생님들을 가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경우도. 요즘에 이제 학생들도 선생님들을 때리니까. 아, 네. 예, 그거는 정말 현실입니다. 이건 뭐. 노조위원장님이 좀 경호업체 대표로 하셔도. 아, 저는 뭐, 아니, 제가 좀- 잘못했다가 제가 또 거꾸로 또 아동학대를 걸리기 때문에. 아. 예, 저는 어쨌든 그런 중간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할 정도로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거네요. 심각합니다. 예. 이건 제가 일부분에 뭐, 빙산의 일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면 아래 지금 노출되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교사노조가 경호업체랑 계약을 했답니다. 이게 교권 침해가 어느 정도인지 진짜 이거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소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단양에 있는 단양 고등학교에 거기 가까이에 이제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반발을 해서 그래서 이제 옮겨갔는지 그래서 끝났는 줄 알았더니 아직 그대로 사업이 되고 있나 보죠? 예, 지금 이 사업이 이제 단양군하고 네. 그리고 단양의 대명 콘도가 손음원 호텔로 개칭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 손음원 업체하고 몇 군데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이제 단양군이 사실 관광 사업으로 네. 이 자족도를 높이는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만천하 스카이워크라든지 수양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뭐 1년에 1,000만 명씩 다녀가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유일하게 그 대명 콘도라고 하는 호텔이 있는데 거기 이제 중앙고속도로라든지 거기 이제 요즘에 생활권들이 대부분 관광지가 하루를 머물고 가는 그런 관광 사업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제주도라든지 뭐 저 남해라든지 외에는 대부분 이제 내륙 도시는 여기 뭐 수안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잠깐 거쳐가면서 뭐 구경하고 식사 한 끼 하고 이제 거쳐가니까 이 호텔 투숙객들이 상당히 적다 보니까 어떤 기획을 했냐면 네. 밤에도 머물 수 있어서 뭔가 좀 뷰를 볼 수 네. 있는 그런 걸 해서
대명콘도 옥상에서 양방산 그 패러글라이딩 네. 거기서 패러가 뜨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노선을 케이블카 노선을 연결해 가지고 이제 낮에는 이제 남한강 뷰가 쭉 거기에 흐르잖아요. 남한강이. 그리고 밤에는 이제 다양한 그 야경을 볼 수 있게끔 하루에 뭐 34차례인가 그 캐빈이 네. 왕복으로 이렇게 네. 운행을 한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뭐 관광 사업을 위해서 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도 있죠. 근데 단양고등학교는 유일하게 단양에 있는 인문교 고등학교인데 네. 그 운동장 상공으로 제가 2번을 갔습니다. 이제 네. 교육감님이나 부감님도 한 차례씩 다녀와서 상당히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니까 이제 다녀왔는데 거기 운동장 상공에서 161m의 그 학교 상공을 관통을 하는 케이블카를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저도 운동장이 이렇게 있으면 예. 그 가운데로 케이블카가 지나간다고요? 가운데가 아니라 그 기숙사. 예. 그 단양고등학교가 이제 본관이 있고 맞은편 운동장 맞은편 쪽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네. 기숙사 그 울타리에서 거의 한 160m 상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기숙사가 다 보이죠. 낮에는 이제 학생들 뭐 수업하다가 케이블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이제 그 정면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타시도를 보면 학교 주변에 설치한 뭐 어디입니까? 저 목포 뭐 이런 데 보면 예. 거기는 학교 뒤에 후면에 있기 때문에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학생들이 이제 뭐 공부하다가 케이블카 왔다가 소리는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아이들 수업하다가 이게 학습권 침해도 될 뿐만 아니라 밤에 이제 기숙사에서 뭐 불 켜고 있으면 유리창으로 학생들 생활 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럼 다 커튼 치고 있어야 되고 불편하네요. 그래서 참 어처구니 없는 게 그쪽 업체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코팅을 안에서는 볼 수 있고 밖에는 못 보는 그런 그 썬팅을 해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면 되는데. 물론 안 지나가면 될 걸. 자기가 눈 가리고 아웅식의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 단양군이 뭐 인구 소멸 도시이기도 하고 참 그래서 학교도 점점 통폐합되고 이런 안타까운 지역인데 학교를 바라보는 이 지자체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심하게 표현해서 저급하다. 단양고등학교가 없어지면 단양고등학교를 보고 초등학교부터 쭉 올라오는 학생들 있잖아요. 다 밖으로 나갑니다. 제천으로 가든지 뭐 아니면은 그 인근 지역으로 유출이 되겠죠. 학교가 갖고 있는 기능들이 정주 여건들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기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도의원들도 이 부분에서 자각을 하셔가지고 학교 살리기 위해 지금 모임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거기에 있는 그 자영업자분들의 어떤 그 영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면 반대하는 부분들은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그 대책위에서 노선 변경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한 2주 전에 그 사업 주체가 소노문에서 아마 다른 업체로 넘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사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 됐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대책위에 있는 분들하고 단양고등학교의 그 운영위원장이나 뭐 이 대책위 학부모회장 이렇게 해서 대책위 구성했는데 단양군수 면담을 했는데 군수님도 아직 사업 주체가 결정이 안 됐고 앞으로 사업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뭔가 답변하기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원점에서 지금 있는 상황이고 7월 초쯤에는 아마 사업체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럴게요. 그 뭐 거기 뿌리 받고 거기에서 또 살고 나중에 2세, 3세가 뿌리 받고 단양을 지킬 사람들이 우선이지. 관광객이 우선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뭐 제가 요새 그 윤건영 교육감 만나는 사람들 얘기 많이 들어보는데 뭐 본인 얘기 위주로 하고 대화하다가 전화 많이 받고 그런다던데 위원장님하고 대화하는 자세는 어떻던가요? 상당히 진지하게 말씀하셨고요. 시간이 뭐 면담 시간이 상당히 좀 짧았는데 그 다음 일정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교육감님이 소신껏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고요. 교육감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사노조처럼 정말 학생 교육을 위해서 집중하면 우리 선생님들 복지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 하시길래 저희도 화답을 했습니다. 교육감님이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교권이라든지 교육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신 만큼 우리도 충북교육청과 함께 파트너십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윤건영 교육감이 취임한 지 한 1년 됐지 않습니까? 예. 그 교사노조 위원장이니까 교사들의 이제
그 의견을 잘 들으시잖아요. 예, 예. 윤건영 교육감에 대한 평가 예. 전반적으로 어떻던가요? 저는 지금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모 단체에서 뭐 여러 단체들이 뭐 시민사회까지 해서 윤교육감 평가를 한다고 저희 교사들도 참여를 요청했는데 저희는 임원들 회의에서 뭐 지금 1년밖에 안 됐고 지금 시끄럽지 않냐. 진영 간에 갈등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좀 괜히 뭐 그쪽 연대하고 했다가 뭐 교육청에 또 누를 끼칠 수도 있다. 이게 뭐 우리 교육청을 비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2년 정도, 중반 정도 되는 우리는 따로 지금 전체 교원들에게 우리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16,000명 전체 선생님들께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중간 평가를 저희 스스로 해서 네. 별도의 어떤 정책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처음에 이전 교육감과 또 새 우리 윤건영 교육감 그 취임 때 인수위 2달 했잖아요. 사실은 이전 교육감님이 때 했던 정책 라인들이 다 학교로 지금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정책들이 자연스럽게 사실은 이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민성교육감의 폐해라고 보거든요. 백지 상태라고 보죠. 물론 이제 교육감님이 설계하시는 그런 공약은 있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현장의 선생님들께 전체 그 구글 설문을 통해서 주관식으로 한 100여 분의 그 주관식 설문을 저희가 다 그 부분을 다시 그 재구성해가지고 원문 그대로 완전히 그 날과 로 데이터를 인수에다 전달하면서 이 윤건영 교육감의 어떤 학력 중심 진단 평가라든지 그 이전 교육감 했던 그 공약 행복시각학교나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의 어떤 정책 방향이나 설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속 사업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일몰제로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촘촘하게 저희가 그 정책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건영 교육감도 비교적 취임한 다음에 안정기조로 갈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저희가 뭐 그렇게 자긍심을 갖고 있고요. 2년 지난 다음에는 저희가 교사노조에서 이런 부분들을 아주 가감 없이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잘했던 부분들은 또 지지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취임이 2년 뒤에 내년 6월 달에 네. 저희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윤건영 교육감님의 진정성을 상당히 신뢰를 합니다. 더구나 또 학자 출신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학자시더라고요. 이번 이제 단재고 사태 때문에 저는 교육감님이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 그 단재고 준비팀이 그 여러 가지 서울형 오디세이 학교라든지 다른 지역의 대안학교 모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공부를 하셔가지고 오히려 교육감님께서 토론이 있으면 내가 나가서 하고 싶다. 근데 물론 이제 교육감님이 거의 나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이제 밑에 이제 참모들이 뭐 말림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나가라고 그랬어요. 교육감님이 나가시고 예전에 뭐 노무현 대통령도 그 검사와의 대화 있게 나가서 강없이 그냥 하잖아요. 자신 있다 그러면 나가시고 그리고 토론자가 필요하면 저도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른 말씀인데 아까 이제 처음에 질문하셨던 거하고 또 연결해서 단재고 개교팀들이 지금 도민행동을 통해서 많은 부분 이슈를 주장하고 계신데 저는 이제 그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교육감님과의 대화를 일방적으로 불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들의 의지가 있고 진정성이 있다라면은 교육청 가가지고 뭐 거기 가면은 교육감님도 계시고 뭐 국장님도 계시고 교육감님도 뭐 그 짬짬이 시간 낼 수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서로 토론하고 하면서 그렇게 좀 문제를 풀어가야지 자꾸 이제 밖에서 장애투쟁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사실 도민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육가족에 상당히 좀 갈등이 있고 오히려 더 갈등의 골을 깊게 할 뿐만 아니라 고립될 수 있다라는 그런 충고를 했어요. 근데 뭐 여전히 또 그러고 계신데 사실 이게 요즘에는 옛날에 권위정부 시대 때는 저렇게 막 그 밖에서 장애투쟁하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고 서로 협치할 수 있는 기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 예. 그 윤건영 교육감도 그런 대화나 요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하겠다. 이런 말씀 하시던가요? 예, 맞습니다. 맞고요. 저도 그날 제가 공교롭게
그 앞에 면담 전에 그 도민행동에 있는 분들이 이제 면담을 했다고 그래요. 아, 했대요? 예, 했는데 아직 이제 결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미루고 아마 입장을 어제 발표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건영 교육감에게 혹시 뭐 더 바라는 거 있으시면 어쨌든 1년이 됐으니까 예, 예. 뭐 부족하다든지 뭐 격려하신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윤건유 교육감님에 대해서는 너무 칭찬해드리면 안 되고 그렇다고 뭐 너무 이렇게 근거 없이 비판하면 안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전 교육감님과의 어떤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빨리 원만하게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꾸 이제 보수 진보 쪽으로 이게 진영 논리로 서로 막 각을 세우고 대립하는 이 부분들은 우리 교육계에서는 정치권에서는 이어갑니다. 도의회에서나 뭐 국회에서 이 여야당끼리 서로 뭐 다투가는 부분도 이어가는데 이 교육 현장에서 여러 가지 그 시민사회까지 같이 합세해가지고 진영 논리로 서로 막 그 갈등하고 다투는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교사노조는 뭐 싸우지 않고도 사실은 저희들은 얻을 거 다 없거든요. 예, 그게 뭐 우리가 뭐 어영노조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교육청에다가 구걸하는 것도 없고 저희 할 걸 다 하면서 정책적으로 저희들은 항상 대결하고 경쟁하면서 우리가 얻을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님도 이제 지금까지 뭐 별 무리 없이 했다고 하지만은 앞으로는 지금 노선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 중도로 하시려면 확실하게 중도로 하시던지. 근데 지금 이제 뭐 이전 교육감 때도 그런 병폐가 있었는데 아마 2년 지나면은 또 인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인사나 여러 가지에서 많이 개입할 겁니다. 그리고 또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무리하게 하실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사노조는 관망만 하지 않을 겁니다. 상당히 그 비판을 할 것이고요. 비판을 떠나서 뭐 더 심하게 저희가 뭐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교육감님께서 갖고 있는 교육 철학이나 소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마음껏 펴시는 건 좋은데 진영 논리의 프레임에 갇혀서 이전 교육감이 겪었던 그런 인사 문제 그런 부분에서 자충수를 두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육 정책에 있어서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우리 뭐 아침 간편식도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비판 성명을 내지도 않을 뻔했는데 이것도 뭐 우리 교원단체하고 한번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또 추진을 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저희가 또 브레이크를 또 밟아 드릴 필요가 있고 이게 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어쨌든 좀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지 뭐 교육감이나 교육청을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뭐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진정성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이런 진정성 있는 말씀을 윤건영 교육감께서 진정성 있게 들으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북 교사노조가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은 노조원들이 이제 들어올 거라고 기대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활동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는 그 창립 때부터 일관성 있게 그 기조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노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순기능도 있지만 지금 역기능이 많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정부도 지금 노조 뭐 탄압이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노조 길들이기 정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노조의 순기능은 살리되 그동안에 겪어왔던 여러 가지 역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그 우리 교사노조가 좀 모델로 잘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뭐 조끼나 아니면 그 머리띠나 뭐 그런 연자시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예, 머리를 맞대고 우리는 전문직 노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 그 전문직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뭐 저렇게 연자시하고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저희 교사로서의 어떤 채통도 좀 지키면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만드는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현식 충북교사노조 위원장님 2월 달보다 훨씬 더 자신 넘치는 모습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 교육감하고 면담을 하고 오셔가지고 더 힘이 나시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그 교사노조 우리 조합원들 그리고 교육 주체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뭐 저희 교사노조에 대한 신뢰를 많이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교사노조 조합원 선생님들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드리고요. 그 외에 조합에 가입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뜻을 함께 지지해주는 그 많은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가끔 저희가 1년에 한두 번씩 그 소통 메신저로 전체 저희들 그 전달 말씀을 드린 것도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함께 공유를 해야 되는 정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니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우선 저희 교육 주체라고 하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까지 우리 충북 교육이 정말 실력 있고, 그리고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모든 그 도민들, 교육계 밖에 있는 분들까지 해서 함께 저희가 협력하고 도와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커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같이 경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윤건영 교육하고 대화할 때도 좀 쓴소리도 많이 하셨어요? 쓴소리를 했습니다. 어제도 했고요. 네. 교육감님께서 저는 물론 이제 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교육감님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좀 합리적인 부분들이 많으시고요. 불통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어쨌든 자꾸 이제 일방적으로 불통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래서 만나야 된다. 사람이 만나서 밥도 먹고 얘기해야지 뭔가 이렇게 서로 상대를 이해하는데, 너무 이렇게 차벽을 쳐놓고 일방적으로 받는 정보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는 부분들은 저는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